안녕하세요. 3월의 책으로 찾아온 마케터 팔레트. 네, 제이입니다. 네, 6권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양다솔 작가님의 적당한 신뢰라는 책이고요. 사실 이 책이 그 에세이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양다솔 작가님 하면 또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잖아요. 작가님의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이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신 책들이 꽤 있거든요. 가난해지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아무튼 친구. 그래서 그 책들도 제가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번 책은 두께도 두께인데 이 안에 최근 한 3, 4년의 에피소드와 삶의 궤적을 읽을 수 있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있고요. 후루룩 읽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완독할 필요는 없고요. 약간 에피소드 또는 소제목 보면서 아 이런 거 한번 읽어볼까? 옛날에 이 얘기하면 편집될 것 같은데 그 농담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약간 농담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약간 에피소드별로 되게 재미난 얘기들이 가득 차 있어서 아, 난 독서해야지. 그래서 정독하셔도 좋지만 그냥 하나씩 보면서 나 이런 거 한번 볼래 라고 하시면서 읽어도 재밌는 책입니다. 약간 키워드가 있어요. 젊은 작가, 코미디언, 비건 관련된 것도 얘기가 꽤 많고요. 연애 관련된 얘기, 연애. 친구들 얘기, 부모님과 같이 사는 얘기, 페미니즘 얘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당사자로서의 작가님의 얘기들이 되게 풍성히 담겨져 있어서 정말 웃긴 에피소드 되게 많습니다. 뻐렁을 많이 치세요. 그러니까 약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이 넘쳐요. 그래가지고 막 한 예가 있는데 그 요조 작가님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에피소드가. 근데 정말 재밌어서 그거 한번 보시면 아 작가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약간 저희들과 같이 덕질하다가 어떻게 삐걱삐걱 거리는지가 이 안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4월 4일에 그러니까 양다솔 작가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요조 작가님과 북토크가 있어요. 예스에서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작가님과 그리고 작가님이 사랑하는 요조 작가님을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줄로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은 피식하다가 정신 번뜩 차려지는 농담들이라고 이 책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재밌습니다. 무엇보다 재밌어요. 네, 그 다음 책은 바로 테스 건티 작가의 장편소설 우주의 알입니다. 이 책은 지난번 2월의 책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실물 두께는 이런 느낌이고 뒤에는 이제 되게 이 책을 아우르는 문장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몽유병 환자처럼 꿈꾸며 걷고 있을 뿐이에요. 뭐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난 깨어나고 싶어요. 그게 내 꿈이에요. 깨어나는 거. 데뷔작인데 동시에 전미도서상을 수상한 진짜 핫한 미국의 그 장편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도 박았죠. 전미도서상 수상작도 써있고 핏이 벗기면 이렇게 약간 골드마크처럼 맞아요. 에이, 진짜 귀한 마크가. 자동차 산업으로 되게 흔했다가 쇠락한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가형 아파트, 토끼장에서 살고 있는 인물들을 되게 약간 옴니버스식으로 되게 차곡차곡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출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천선남 소설가와 김지원 역자님께서 북토크를 진행했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사람마다 읽어내는 포인트들도 되게 다르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구나라는 느꼈는데 유튜브에서 링크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 읽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되게 작가님한테 엄청 타박을 많이 당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 후로 열심히 읽어봤는데 도입이 좀 힘들 부분이 솔직하게는 있는데 뭐가 힘들었어요? 저는 인물의 애착을 가지게 되는 순간부터가 좀 거기까지 가는 데가 애착이 힘들었어요. 처음에 잘 안 가서? 안 가서. 네. 그러니까 번역가님이 얘기하시기에 모자이크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모자이크처럼 인물들을 서술하다 보니까 그 인물에 되게 빠져들게 되는 포인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읽는 사람마다. 인물을 되게 좋아하게 되면 이야기가 진짜 쉽게 풀려가 나가는데 좀 그렇게 되기까지가 조금 걸리지만 되게 매력적인 이야기인 거 확실한 책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눈을 되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엄마도 나오고 또 그 주인공 블렌딘한테 매혹이 돼서 막 죽은 물고기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꾸미기도 하는 3명의 소년들도 나옵니다. 자기 몸에 발광체를 바르고 약간 자기를 좀 괴롭혔거나 약간 자기를 좀 못 믿었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인물도 나오는데 그런 인물들의 속내를 되게 읽어 나가는 게 되게 재밌었던 그렇고 또 그 인물들의 꼬이는 관계가 또 결말을 향해 또 가는 모습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 저도 처음에 애착이 좀 안 갔어요. 왜냐면 정신이 좀 없거든요. 그럼 시작이 막 칼에 찔리고 영혼이 나가는 것처럼 스토리가 실제로 시작이 되고 등장인물을 소개할 때 아파트 호수로 설명을 하는데 또 우리나라랑 다르게 뭐 C02호, C14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동호수 표기법도 미국이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이 사람들 뭐지 했는데 한 3분의 1 정도 읽었을 때 감이 온 게 넷플릭스에서 약간 미국 드라마 근데 하이틴 플러스 약간 그
그 30대 직장 또는 막 딱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얘기 합쳐진 그런 미국의 현실적인 도시 이야기로 좀 받아들여져서 전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중간중간에 인용되거나 들고 다니는 책이 심상치 않은 책들이 꽤 많아요. 레퍼런스 또 찾았더니 다 있는 거예요, 레퍼런스가. 심지어 10세기 레퍼런스까지 있어서 되게 야, 이 작가가 제대로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미국이 어떠한가를 약간 이 책으로 맛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마약 문제부터 맞아요.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요즘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10대, 20대, 30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도 쭉 담겨지면서 저는 딱 한 장면에서 되게 이입이 됐는데 그 코인 세탁소에서 예. 두 인물이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알고 보면 사실 둘이 서로 안 좋아할 만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서로 어디에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만나서 되게 막 약간 갑자기 내세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그때 뭔가 그 장면이 재밌고 약간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저도 확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미국적이면서 톡톡 튄다. 맞아요. 진짜 톡톡 튀는 문제라서 좀 이색적인 책을 좀 찾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저희 그 작가님과의 라이브에서도 한 인물을 되게 욕하셨어요. 쓰레기라고. 그래서 쓰레기라고. 그래서 누굴까 하면서 봤는데 진짜 말일못. 진짜 쓰레기.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문소영 작가님의 혼종의 나라라는 책이고요. 부제가 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분열하고 뒤섞이며 확장하는가. 그리고 영어 제목이 이미 써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코리아라고 돼 있어서 해외 수출까지 다 이미 계획을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문소영 작가님은 이미 여러 책을 쓰셨습니다. 명화독서라는 책도 쓰셨고 광대하고 게으르게라는 책도 쓰셨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작가님을 기자님으로 더 알고 있는데 중앙일보, 중앙선데이 소속 기자님이기도 하시고요. 예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작가님을 처음 안 건 인스타그램입니다. 담당 마케터가 얘기하기로는 인스타 인플루언서로 꼭 소개하고 하시는데 필수. 그만큼 인스타에서도 되게 문화 그리고 쓰신 글들에 대한 얘기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세요. 예술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을 때 자꾸 작가님의 글들이 나 약간 서치에 걸려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이 책은 작가님의 약간 사회를 보는 관점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생각들을 쭉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쓱 보면은 그냥 여러 주제를 다루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혼종성이라는 걸로 사실 작가님이 키워드를 찾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K 컨텐츠가 되게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는 이유를 모를 때 작가님께서 포착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만의 고유성도 있지만 또 해외의 문화들을 되게 흡수하면서 근데 또 마냥 흡수하진 않아요. 그 안에서 막 이게 뒤섞이면서 만들어진 그 역동성을 혼종성이라는 키워드로 연결하셔서 이 책을 딱 쓰시면서 결국엔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파편적으로 보면 되게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한국 문화가 어떤 건 서구의 것을 마냥 받아들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어떤 거는 우리의 것을 사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다양성이 결국에는 혼종성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되면서 우리나라 컨텐츠 또는 문화가 그런 의미에서 계속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구나를 이 제목에도 그리고 책 내용에도 담으셔서 파편적으로 보셔도 유익한 게 많지만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 문화의 특징이 뭘까 할 때 되게 어렵잖아요. K 컨텐츠가 뭐야 하면은 역사가 나오는 거? 이순신 장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뭘까라고 할 때 저는 이 혼종성이라는 게 되게 재밌게 다가와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문화인가? 라고 좀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새로운 표지, 새로운 스타일로 찾아온 악스트입니다. 이번에 53호가 출간이 되었는데요. 53호의 주제는 바로 빌런입니다. 빌런, 악당. 악당. 처음에 주제 빌런 어때? 이러셔가지고 너무 좋다. 그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풀어가실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사람들은 왜 빌런에 열광하면서도 또 빌런을 증오할까? 이번 호 53호를 좀 아우르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세랑 작가님과 서면 인터뷰도 나눴고요. 그리고 또 되게 빌런들이 많은 셜록 홈즈 시리즈를 가지고 오은 작가님 그리고 박서련 작가님, 전승민 문화평론가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챗 코너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보시기에 어떤 코너가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주제가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한번 바뀌면서 예전에는 그냥 커버 스토리라는 느낌으로 해서 작가님이 메인에 섰다면 이제는 주제로 바뀌었잖아요. 너무 예뻐. 그런데 그 주제를 가지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정세랑 작가님 인터뷰가 있어서 또 그거는
포기할 수 없이 너무 좋았고요. 왜냐면 약간 TMI 코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맞아요. 약간 일상이랑, 일상, 아이템 이런 것도 소개가 되면서 이 빌런 관련된 또 질문들을 하는데 명문장이 많습니다. 저는 항상 작가님들 인터뷰를 좋아해서 빌런과 관련된 정세랑 작가님의 이야기들이 좋아서 또 그 인터뷰를 잘 봤던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진짜 좋아하는 게 그 커버 스토리요. 악스트 표지가 이제 약간 한국에 대부분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의 작품으로 표지를 삼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커버 스토리에서는 이 표지, 이게 제목이 트롤 뷰티예요. 그러니까 뷰티는 알겠는데 트롤은 해리포터 보시면 진짜 더러운 생명체거든요. 근데 이 인형이 사실 트롤이에요. 그쵸, 그 모티브가. 이 작품을 만드신 이제 양승옥 작가님과 함께 이 커버 스토리, 왜 트롤 뷰티라는 게 나왔고, 그리고 표지로 삼는 이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되게 재밌고 약간 잡지 표지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이렇게 많구나라고 해서 저도 그 코너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빌런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대체로 빌런이 좋으냐 싫으냐 했을 때 저는 빌런을 고르겠다. 영웅을 고르지 않겠다 쪽이 아예. 예, 근데 뭐 공감하시는 분이 가장 좋아하는 빌런 누구예요? 조커입니다. 조커. 아, 조커. 예, 다크나이트 조커를 제일 다크나이트 좋아하고요. 예, 아 조커 영화의 그 조커도 좋아요. 예, 좀 더 정리되지 않는 빌런이라는 주제를 좋아했는데 이번에 이슈라는 코너에서도 박참세 시인하고 그리고 프라이스 킹이라는 작품을 쓰신 이제 김홍 작가님이 빌런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하시는데 글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와 이거였지. 내가 왜 이렇게 증오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이거였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잡지는 제가 생각할 때 정독하면 좀 그렇고 약간 슈르륵 보면서 네, 하나 딱 비유가 좀 네. 그런데 저는 한 번 해봤는데 탐험하면서 이렇게 보기 좋은 게 잡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많이 그렇게 봤죠.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개편되면서도 그렇고 조금씩 바뀌어서 되게 훌훌 읽히는 파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보셔도 되고 뒤에 거는 아무래도 연재되는 글들이 조금 긴데 이것도 그냥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저는 빌런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다양한 작가님들 사실 여기에 이렇게 표지에 작가님들 라인업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이거 봐야지 저거 봐야지 내가 좋아하는 빌런은 뭐지라고 하기에 너무 좋아서 저는 이번 호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 다음 책은 바로 장강면 작가님의 댓글 부대입니다. 이 책은 사실 2015년 출간된 책인데 이번 2024년 개정판이 다시 출간되었는데요. 정말 확 달라진 표지로 세졌죠. 네, 정말 찾아왔습니다. 네, 여기 안에 이제 제일 중요한 영화 포스터가 띠지로 들어가 있는데요. 손석구 배우님이 주연을 맡은 영화 댓글 부대가 3월 27일 수요일 대개봉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엄청 활발하게 영화 홍보를 진행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그거에 발 맞춰서 개정판을 냈는데요. 이 책은 제3회 제주 4.3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품성을 인정받은 책인데요. 출간 당시에도 좀 강렬한 이야기 때문에 팬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게 장강면 작가님이 약간 자료조사도 정말 치밀하게 하시고 또 문체가 짧고 또 강렬하다 보니까 이야기의 서사에 좀 확 몰입할 수 있는 책이라서 영화화가 되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던 작품이라서 사실 정치적으로 있었던 그쵸, 사건을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을 좀 모티브로 해서 작가가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썩었나? 이런 어떤 문제 의식에서 시작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잠입해서 이제 여론을 만드는 댓글 부대의 이야기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영화를 아직 안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소설이 더 하드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세요. 소설의 내용이 더 정치적, 사회적, 그다음에 르포적인 작가님의 그런 자료 서치한 걸 다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영화는 아무래도 좀 더 순화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당시 정부에 대한 엄청난 비판도 담겨져 있어가지고 영화를 재밌게 보셨으면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당시의 맥락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현장감을 느끼기에는 저는 또 이 원작 소설이 더 좋지 않을까. 하지만 손석구 배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영화를 재밌게 보겠죠. 네. 그리고 보시고 뭔가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 할 때는 원작 소설을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설 첫 문장이 강렬해요. 아름다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체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운영한 댓글 부대를 1세대로 본다. 소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의 르포 소설 같이 쓰셔가지고 확실히 그 몰입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뒷면에 있는 문장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건드려야 돼. 두려움과 죄의식. 100만 명, 200만 명을 한꺼번에 공략하는 방법은 그것뿐이야. 이 책을 아우르는 되게 강렬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귀여워 강아지.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얇고 귀여워? 무서운 표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의 섬이라는 책이고요. 네, 프랑스 소설입니다. 이 책은 표지에서 딱 보이다시피 개가 있고요. 자세히 보면
약간 파묘 포스터 같이도 생겼거든요. 맞아.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파묘 얘기를 한 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필리프 클로델이라는 작가님이 영화 감독이면서 소설가이기도 하시거든요. 이 소설을 쓰셨을 때 약간 읽으면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엄청 영화적이에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소설이고요. 이 책은 무엇보다 범죄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그래서 섬에 시체가 떠밀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시체가 발견되는데 누가 죽였지? 너가 죽였냐? 근데 또 하나가 또 이렇게 떠밀려오고 그러면서 약간 섬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평화롭게 시작되거든요. 우리의 섬, 우리의 지역이 잘 운영되고 있구나 하다가 그 시체의 발견 때문에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타인에 대한 공포가 막 생기는데 이 책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이게 우화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랑 자꾸 읽다 보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겼지만 그렇지만 읽을 때는 그런 부담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아기도 하면서 영화 감독이자 소설가가 쓰셨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읽히고 페이지 터너다. 그래서 재밌게 읽으시면 좋고요. 한국에 와 계시죠? 네, 한국에 와 계셔서 여러분이 한번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의 섬 또는 필리프 클로델이라고 치시면 기사가 엄청 뜨거든요. 네, 열심히 말씀하시는. 그래서 작가님이 지금 가족과 함께 한국에 계시고요. 아마 영상 나갔을 때 행사가 다 끝났겠지만 서울도서관에서도 행사를 했었고 그리고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도 북토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가님이 실제로 방한하시고 출간과 함께 이렇게 하신 적은 많이는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셔서 한번 재밌게 이 기회에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지에 개가 나온다. 근데 뭐 소설에서 개가 나오냐? 사실 이 섬들이 개같이 생겼어요. 잠깐만. 그러니까 섬들이 개 모양이거든요. 발바닥? 근데 이게 그냥 한 번만 인용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범죄 현장, 사람들의 문제가 땅 터지면 거시적 관점에서 갑자기 섬의 모양들이 묘사가 돼요. 그러면서 마치 섬의 모양 중에 일부가 개 혀 같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서 갑자기 뭐 기포가 발생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대자연적인 관점에서 다시 미시적인 관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밌는 전환들이 이 소설에 담겨져 있어서 표지가 그냥 표지만이 아니다. 책을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3월에 출간된 6권의 책을 함께 살펴봤고요. 또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4월의 책으로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4월에 만나요. 4월에 안녕. 만나요. 이렇게 막 나 이거 좋아. 이거 해주면 안 돼. 이거? 뭔데 이게? 몰라. 각자 이렇게 난리치면서 꼴도 보기 싫어. 귀엽다.